세상이 당신에게 이제는 늦었다고, 그만 안주하라고 비겁한 위로를 건넬 때 무려 57의 나이에 인류의 생각 자체를 뒤집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를 평생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초라한 시골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하고 손주 재롱을 볼 나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에 매달리며 잉크 냄새 자욱한 골방을 지켰던 고독한 노인.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산책하며 비로소 죽기 전까지 인류가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 환갑을 눈앞에 둔 칸트는 자신이 믿어온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의 탑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 그의 눈빛에는 노인 특유의 체념 대신 청년보다 뜨거운 지적 투지가 이글거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자신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워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끝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1781년 마침내 57살의 무명 노 교수가 세상을 향해 한 권의 책을 던졌습니다.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철학계는 거대한 해일이 덮친 듯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며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인류의 생각은 이 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7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칸트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쇠약해진 육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 1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바꿀 대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퀘니히스베르크의 시민들은 시계가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칸트의 산책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지루한 노인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갈한 걸음걸이 뒤에는 우주의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무한한 사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규칙적인 삶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칸트에게 그것은 위대한 창조를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창의력이 메마르고 뇌는 굳어간다는 세상의 편견을 칸트는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부터 무려 11년 동안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단 한 줄의 논문도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잉크병 위에는 먼지가 쌓였고 사람들은 이제 칸트라는 이름의 노 교수는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랍 속에는 수천 장의 파지가 쌓여갔고 그의 뇌 안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상식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지적 빅뱅이 조용히 예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폭발을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임계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대상을 따라간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상이 우리의 이성을 따라와야 한다. 57의 칸트가 깨달은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만큼이나 가공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늙어버린 자신의 뇌를 탓하는 대신 인간의 이성이 가진 한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조립하고 있다는 이 혁명적인 생각은 그가 평생을 보낸 낡은 서재의 벽을 허물고 우주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 아래서 인류는 비로소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칸트에게 노년의 일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최적화하는 정교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차 한 잔과 파이프 담배 한 대를 즐기며 사유의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졌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날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다스릴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은 순리에 맡겨야 할 영역이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이성을 어떻게 지휘할지는 오직 본인의 의지가 닿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이 강철 같은 루틴을 통해 노년의 뇌가 청춘보다 더 치밀하고 거대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11년의 지독한 침묵 끝에 터져나온 그의 가르침은 전 유럽을 진동시켰습니다. 57에 발표한 순수이성 비판은 단순히 두꺼운 책 한 권이 아니라 인류가 지닌 지적 편견에 던진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노년의 칸트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전성기는 신체의 근육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의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시골의 노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갈 수 있는 사유의 끝에 도달한 가장 늦게 피어 가장 오래 향기를 남긴 거대한 꽃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사회의 구석으로 밀어낼 때 칸트는 우리에게 가장 찬란한 위로를 건넵니다. 나를 늘 새롭고 더 높은 경탄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그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밤하늘의 거대함 앞에 무릎 꿇는 소년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칸트에게 노년이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함과 인간 내면의 숭고함을 동시에 목격하는 가장 고결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 너머에 있는 이성은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은퇴 후 사회적 직함을 잃고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이보다 날카로운 일침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 상사, 혹은 사회의 부속품이라는 수단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선언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하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다 쓴 도구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적 그 자체이며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당신의 의지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칸트는 노년의 무기력함에 빠지는 대신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을 세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 의지가 닿는 영역에 집중하여 스스로의 삶을 입법하는 것. 그것이 칸트가 보여준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당신의 행동 원리가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 이 서늘한 명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당신 인생의 입법자가 될 기회입니다. 칸트의 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판단력 비판을 발표하며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성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솟아올랐습니다. 배움과 사유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낡은 옷은 조금씩 헤어질지 모르나 세상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칸트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적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지적 전성기는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비로소 멈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질 때 칸트는 고독을 슬픔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작은 거인에게 집안의 정막은 결코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 3명에서 9명 사이의 친구들을 초대해 은빛 식탁 앞에서 지적인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와 향긋한 와인 한 잔, 그리고 그보다 더 향기로운 대화들이 오가는 식탁에서 칸트는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뜨겁게 즐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완벽하게 조우하는 시간이다. 그에게 식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과 영혼을 섞으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광장이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깊은 밤, 낡은 마룻바닥의 삐걱거림조차 숨을 죽이는 그 시간이야말로 칸트가 진정한 제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없는 텅 빈 서재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 속에서 그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파헤치고 우주의 탄생을 사유했습니다. 세상이 노년의 침묵을 소외라고 부를 때 칸트는 그것을 자유라고 고쳐 읽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이성이 이끄는 대로 무한한 진리의 바다를 유영하는 것. 그는 홀로 남겨진 시간을 통해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당신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칸트는 자신의 일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건축물로 설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차 한 잔, 정오의 산책, 오후의 독서. 남들에게는 지루해 보이는 이 반복적인 루틴은 사실 노년의 무기력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쌓아올린 강철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자신의 의지가 닿는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철저하게 지휘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하는 자이다. 칸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권의 위대함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은 그에게 구속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유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항로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칸트의 뒷모습은 쇠락하는 노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떠나는 영원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70대의 고령에도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 떨어지는 잎새의 궤적 하나에서도 우주의 지혜를 읽어냈습니다. 아름다움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다. 그가 평생을 보낸 작은 도시는 그에게 한 번도 좁은 감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성이 닿는 모든 곳이 곧 광활한 실험실이었고 찬란한 무대였습니다. 노년의 삶이 비좁아 보인다고 느낍니까?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그마한 일상 속에 사실은 온 우주의 신비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세상은 결코 좁아지지 않습니다. 팔순을 눈앞에 둔 칸트의 육체는 마침내 그 소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계추처럼 정확했던 그의 걸음은 멈추었고 거대한 우주를 유영하던 시력은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지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세운 삶의 법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1804년 2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그는 평생을 함께한 하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마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것으로 좋다. 그 말은 단순히 고통의 끝을 알리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했던 한 배우가 무대 뒤로 돌아가며 남기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칸트의 육체는 퀘니히스베르크 대성당의 차가운 흙 아래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인류의 정신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새겨졌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 속에는 도덕 법칙. 이 짧은 문장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숙인 이들에게 다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용기를 줍니다. 57이라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진짜 전성기를 열었던 그의 삶은 인간의 가치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의 숲을 지나며 더 찬란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뇌가 굳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겁한 변명 뒤로 숨지 마십시오. 칸트는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내면의 의지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준엄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지혜에 도달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주름과 백발은 무너져가는 잔해가 아니라 당신만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수십 년간 다듬어온 가장 견고한 주춧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 위대한 이성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법을 부여하고 당당히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